예, 뭐 매체에서 많이 발표가 돼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되시겠지만 한 2년 남았습니다. 2020년 7월 2일부터는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그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한번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나온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님의 기고입니다. 매체 기고인데 대충 읽어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1조 8,504억 원을 들여 공원 속 사유지 1,490평을 보상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중에 지방채를 1조 6,600억 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할 거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 시청자는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도시공원이 좀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사라지지? 그 공원이 없어지는 건가? 좀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이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왜 공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도시계획시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말씀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죠. 요즘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걸 민자 방식으로 한다, 국가에서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관에서 만든 도시기본계획으로 만든 거고요. 도시계획시설이란 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도로, 공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 철도, 녹지, 학교운동장, 장례식장 등 도시 주민 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데 요거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최상위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중에서 결정된 시설이고요. 7가지 유형의 총 53가지 시설을 그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아까 우리 MC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름 그대로입니다. 장기로 미집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을 그어놓고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는 거죠. 도로를 만들겠다 놓고 보상을 안 하고 도로를 아직 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지는 막대한 사적인 어떤 그 경제적 제약을 많이 받았던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보상이 안 이루어진 시설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공원을 왜 서울시에서 사들일까? 아까 오프닝에 멘트를 해주신 그 내용인데요. 요건 좀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서울로, 인서울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말이 있듯이 끝없이 생존을 위해서 도시로 모여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집을 지어야 되고 끝없이 도로를 놔야 되고 상하수도를 놔야 되고 도시 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도 만들고 앞으로 만들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잡아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적인 규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70년대 초부터 계속 90년대까지 민원들이 증가했던 거죠. 왜 내 거를 빨리 도로를 안 놓느냐, 내 거 왜 학교 잡아놓고 학교 빨리 왜 안 짓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법적인 용어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손실 보장 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지금은 없어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신인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 보상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98년도에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했지만 그린벨트란 땅 아시죠?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40, 50년, 수십 년간 개인 재산을 규제한 거잖아요. 도시민의 조화로운 자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국방의 이유로 여러 가지로 묶어놨어요. 개발제한구역, 집이라는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도시기획시설처럼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98년도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헌법 불일치,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 토지가 공개념적인 성격도 있지만 개인의 사적 경제적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토지 매수 청구 제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98년 된 또 그런 것들이 발표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7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청구됐고 98년에는 그린벨트에 제기됐던 것이 판결이 났어요. 이때 97년, 98년이 드디어 공공재의 이름으로 규제를 했던 토지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97년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것이 판결이 99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1일 날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하거나 제한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또 헌법 불이일치 판정이 났습니다. 그럼으로써 2000년 1월 28일 날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로 2000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전면 재검토해서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했습니다. 대신 지목이 대인 것만 매수 청구를 한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게 20년이 되는 게 바로 2020년 7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어떤 거 다 잡아놨던 게 그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면 7월 2일부터는 전부 다 실효돼서 개인의 재산권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한 것처럼 도시자연공원, 우리가 잘 가는 청계산이라든지 양재 어디 산들에 진입내에 개인 땅에 있으면 길을 막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아주 엄청난 갈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실효제 기준 시점은 2000년 7월 1일이고요. 20년 경과한 시점은 2020년 7월 2일 날 바로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사유지가 한 39.83제곱킬로미터, 한 12,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건 아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고 제가 요 앞전 시간에 했던 비오톱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들이 무서운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자동 일몰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첨예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요걸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요즘 혼돈의 토지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시공원이 실효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